미국이 준비하는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작전에 이 김정은의 6개 관저도 아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 준비했던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 10월 10일 현 정세를 오판하여 SLB의 실험 발사를 진행한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김정은의 체제가 종식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고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어디서 먹고 자고 생활할까요? 그리고 노동당 3충, 즉 조선노동당 집무실이라고 하는 이 3충 집무실에는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는지 아니면 무엇으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김정일과 김일성 그들이 고초하는 것을 제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이 고초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그 측근들과 경호원들 그리고 몇 사람 외에는 누구도 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을 그들이 어디에서 고초하는지 북한 주석궁에 근무할 때 이미 알고 있었고 94년 한국에 망명하였을 때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라는 이 책을 출판하면서 김정일과 김일성의 고초를 이 지도상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평양시 주요 시설과 내각 청사들을 일목요연하게 지도를 만들어서 이 책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김정은의 고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일성 관저는 주석궁이 건설되기 전에 이 만수대 의사당이 있는 이쪽에 김일성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내각 총사와 함께 김일성 주석의 집무실이 있었는데 그 집은 호구역이라고 불리는 소련 대사관 바로 옆에 맞은편에 보통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약 10만 평이나 되는 이 관저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여기에서 먹고 자고 근데 이 김일성 저택에는 바로 김성애와 함께 여기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중반부터 이 김일성 주석궁이라고 표시된 이 N 우쪽에 보면 주석궁이라고 표시된 붉은 범위가 있습니다. 이 구역에 바로 주석궁이 있고 주석궁 바로 뒤쪽에 김일성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저택은 55호 관저로 불렸습니다. 호위사령부 이총국과 국가보위부 즉 대성구역 아미산동이라고 하는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여기서부터 김정일은 당정인의 3충 집무실 즉 당정인의 총사가 있는 곳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침 10시에서 11시가 되면 바로 이 모든 거리가 차단되고 김정일의 벤츠가 그 도로를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질주해서 이 당정인의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정황들이 여러 번 목격되곤 했습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이 관저에서부터 전순기념관 앞을 지나 이팔문화회관과 그리고 전순기념관을 지나 만수교 교회국장 옆으로 해서 보통문 쪽으로 이 코스가 바로 김정일이 출퇴근하는 코스였습니다. 밤에는 언제 가는지 모르지만 이따금씩 김정일의 차가 질주하면서 모든 차는 그 도로로 진입하는 모든 차는 차단되기 때문에 차 한 대도 서 있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미 출발할 때 사해안전부 교통지도국으로 통지가 오고 호위사령부 성원들이 곳곳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원들도 모두 옆으로 비켜나고 진입하는 차들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김정일이 출퇴근할 때는 이러한 통제 때문에 지금 김정일이가 또 이것을 지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퇴근이 90년대 초에 들어와서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즉 김정일이 차가 한 번도 이런 출근 시간대에 통제되는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3충 집무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김정일 집무실 3충 총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3충 김정일 집무실 3충 총사가 있는데 그 뒤에 제가 동그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집을 새로 짓고 여기는 남산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서울에도 남산이 있지만 북한에도 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일이가 다니던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남산학교입니다. 이 남산학교를 아예 흔적도 없이 폭파시켜버리고
여기에 3층 집무실과 바로 300m 뒤쪽에 김종일의 관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저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석궁 바로 옆에 있는 이 동그란 표시가 있는, 그리고 백화원 초대소 뒤쪽에 김종일의 관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석구역에 장수원 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수원 별장구역이 있는데, 즉 특각입니다. 여기에도 바로 주석궁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장수원 지역에도 바로 김종일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평양도 가깝고 주석궁도 가깝고 아주 진입하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일 뿐만 아니라 경치가 수려한 바로 천혜의 자연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장수원 특각, 즉 장수원 별장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북한 말로는 장수원 초대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종일은 이 장수원, 그리고 55호 관저라고 불리는 아미산에 있는 허위사령부 이천국과 군조배에 있는 이 김종일 55호 관저, 그리고 주석궁과 백화원 초대소 뒤쪽에 있는 김종일 관저, 조선혁명파 허위사령부 모래토 천리마동상 밑에 있는 허위사령부 총사가 있는데, 이 허위사령부 총사 옆에도 허위사령부와 근접한 보통강변에도 바로 김종일의 관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곳과 33호 구역이라고 불리는 중구역 중심에 있는 자그마한 야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광산이라고 불리는데, 이 창광산 위에도 김종일의 관저가 있습니다. 이 김종일 관저와 약 한 200~300m 떨어진 곳에 바로 김종희의, 장성택의 관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지금 어디에서 거처할까요? 자기 아버지는 평양시 중요 지점의 6개의 관저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관저에는 항상 김영숙이나 고용이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용이는 55호 관저로 불리는 이 허위사령부 이천국 김종일 55호 관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에 김영숙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용이는 숨겨놓은 부인이었기 때문에 평양에 올라오지 못하고 강원도 원산에 있는 특각에 머물렀던 것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김정은과 김종철, 김정은, 김여정이 태어났습니다. 평양에는 바로 김영숙이라는 종실 부인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6개의 관저 중에는 일부 평양시에 들어와서 이 관저에도 아마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아마 아버지가 가장 많이 머물렀던 당정인의 3층 집무실, 즉 소기실 뒤편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관저에 있을 확률이 99%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설주도 이 관저에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설주는 이 당정인의 집무실과 가까이에 있는 관저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천연의 요새는 아니지만 모란봉 다음에 평양 시내에 있는 유일한 산 중에 중심구역에 있는 이 산 중에는 바로 이 남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산 기슭에 3층 집무실이 있고 바로 그 뒤쪽에 300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김종일의 관저가 있고, 이 관저를 리모델링해서 김정은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 김정은은 이 6개의 관저를 집중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설주는 이 관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씨 왕조나 고려 왕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왕은 항상 중전 부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봉건 군주제대나 똑같은 왕실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가고 싶은 관저, 즉 이 6개의 아버지 관저 외에도 자기가 또다시 다른 것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김정은 관저들은 창광산, 남산, 아미산과 같은 이런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평양 시내에서는 둘도 없는 이 창광산과 모란봉, 백화원 초대소 뒤쪽이죠. 이 모란봉 관저나 남산 관저를 사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설주는 항상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시 김정일이 종실 부인인 김용숙과만 생활했다면 어떻게 고용이와 이 사이에 세 자녀가 있겠습니까? 김용숙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딸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누가 함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이 관저들에는 옥과에서 뽑혀 올라온 아름다운 여성들이 이 관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준비하는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작전에 이 김정은의 6개 관저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이 10월 1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면 소형 핵탄두 실험 아니면 SLBM과 같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의 운명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미국을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오판하지 말고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고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북한 2,500만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